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승의 이지민 사무장입니다. 일전에 총회를 통해서 입주민분들께 등기, 대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주민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등기, 취득세, 대출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 절차입니다. 등기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취득 후 진행해야 되는 취득세 절차, 그리고 보존 등기 이후 진행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로 나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등기, 일반 분양의 등기, 대출을 받으시는 세대, 받지 않는 세대마다 일정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점,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 후 60일이 지나면 하루라도 지나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취득 시점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준공이 나는 순간 모든 조합원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 분양자와는 다르게 조합에서 이미 선정된 법무사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산정을 하고 해당 세대에 되는 금액을 안분해서 각각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준공 나는 순간 취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세 부분은 조합에서 선정된 법무사가 자동으로 취합해서 고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별도로 취득세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세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반 분양은 분양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1.1% 혹은 2%, 3%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총 건물을 짓는 들었던 공사비를 각 세대별로 각 세대의 전유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 취득세 금액은 지금 산정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단지 기준으로 평택이나 인근 현장을 기준으로 8사 기준에서 대략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의 토지 시가나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준공이 난 이후에 조합 법무사가 취득세를 발급하고 고지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자입니다.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성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에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취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출 세대는 아마 대출의 실행일자에 취득한 경우가 많으실 거고요. 무대출 세대는 본인이 잔금 치르는 날, 그리고 중도금 잔금을 상환하는 날 취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세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0일, 무대출 세대는 잔금을 완납한 순간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하시는 분들 어차피 건승에서 해박된 은행이 카페를 통해서 다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대출 금리 한도 결정되면 건승에서 카페를 통해서 다 고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출 은행에 방문하시면 취득세에 관련된 서류, 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은행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건승으로 서류가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관련돼서는 대출하는 세대는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출하지 않는 세대들은 건승에서 입주민들이 언제 잔금을 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하지 않는 세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지 않고 잔금을 치르는 세대는 잔금을 치른 다음 무조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도 그때 진행해야 되냐? 등기는 아닙니다. 신축 분양 단지에다가 조합이 시행사로, 조합이 사업 주체로 있는 단지의 특성에 따라서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중간에 끼게 됩니다. 준공이 나면 조합원들은 다 취득하고 일반 입주자들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공 난 이래로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확정되기까지 대략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면 등기 절차는 이전 고시가 난 이후로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등기 절차는 조합에서는 조합법무사가 도정법에 따라서 미리 선정된 조합법무사가 일괄적으로 등기를 하게 돼 있고요. 등기에 대한 비용 부분은 어차피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이미 등기 절차에 대한 등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조합 법무사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 입주민들이 일반 조합원들이 등기비에 대해서 추가 부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나간 경우에는 말소에 관한 비용이 대략 한 2, 3만 원 정도,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7, 8만 원 정도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취득세 말고 공과료 말고 조합원들은 등기에 대한 부분은 조합에서 미리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반 분양은 보존 등기가 완료된 이후로 이전 등기 설정 등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희 건승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전 등기라는 절차가 하나 더 있지만 그 부분은 건승에서 카페 정회원의 경우에 무료로 진행되니까 등기 비용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부분은 대략 9억 같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을 팔 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잔금 시점에 매도와 매수가 만나서 서류 정리가 다 끝나고 비용 지불이 끝나면 그때 등기가 들어가게 돼요. 대략 한 일주일이면 등기 완료돼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런데 신축 분양 단지, 특히 조합을 사업 주체로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가 이전고시라는 절차 자체가 대략 한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취득세는 잔금 치르고 취득하고 60일에 먼저 납부를 하고, 등기 절차는 이전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스탑, 건승에서도 스탑하고 있다가 1년 이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이죠. 1년 이후에 보존 등기가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등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반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취득세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초 분양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정책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분양한 모든 세대들은 취득세에 관련해서 1에서 3%의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2주택, 3주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019년 12월 16일 12.16 정책 때 3주택제 4주택제 4.6%의 중과 정책이 발표됐죠. 근데 우리 단지에 4주택제 취득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청약 그 조건이 워낙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4주택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주택이라고 해서 내가 4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전입을 같이 해서 부모님, 형제들이 전입을 같이 해서 주택이 늘어난 경우에도 4주택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를 때 4주택이 되지 않게 조금 유의를 하시고요. 물론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0년 7월 10일 날 취득세 중과 정책이 발표됐죠. 2주택제 8%, 3주택제 12%라는 굉장히 강력한 중과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2주택제 취득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소유한 주택이 2주택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괜찮습니다.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면 그대로 1에서 3%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2주택 확정되신 분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8% 중과가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전매뿐만 아니라 증여로 인해서 절반 부분 나중에 취득하신 부분도 중과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최근에 바꾸신 분들은 2주택제 취득을 하는 경우, 3주택제 취득을 하는 경우, 특히 3주택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3주택제는 일시적 3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3주택제 취득을 하는 순간 확정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2주택, 3주택이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시고, 혹시나 부모님 세대랑 전입을 같이 해서 추가 주택이 인정된다 하는 경우에는 잔금 치르기 전에 우리 단지, 준공 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단지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을 하셔서 세대 분리를 하시고 대출이나 취득세 부분 납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되는 점은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취득세 감면에 대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죠.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단은 전입할 것, 전입해서 2년 동안 거주해서 살 것, 그리고 주민등록상 기재된 모든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그러니까 최초로 취득할 것이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 그리고 취득하는 배우자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수도권에 관련해서는 주택 총 가액,
과세 산정액이죠.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4억 미만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은 전제 하에 모든 조건이 해당되면 취득세 관련돼서 50% 감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죠. 2022년 6월 21일 정부 정책의 발표로 인해서 소득에 대한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취득 금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과세 표준액이 4억 미만일 것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도 최초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감면 정책이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조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취득세 감면이 적용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일단은 기존에 원래 취득세를 내시고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후속 법안이나 후속 시행령이 발표되면 구청이나 혹은 신청을 받아서 취득세 남은 부분 200만 원 부분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에 시행령이 발표되면 건승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 감면 정책은 적용이 된다. 생애 최초인 경우. 그리고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잔금 당시 취득세를 낼 당시에는 감면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단지 입주 전에 시행령 발표되면 저희도 감면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지만 추후에 일단은 내고 추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취득세 감면 정책은 매매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일 경우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이 되고요. 조합원 분들은 매매가 아니라 원시 취득, 내가 낸 돈으로 지은 건물로 최초로 보존 취득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취득세는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출 관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적용은 심플합니다. 일단 내가 계약했던 조합원이든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들은 원시 조합원인 경우에는 처분 인가 기준, 우리 단지의 처분 인가 기준일이 2016년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원시조합, 최초 조합원 분들은 처분 인가일 기준의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될 거고요. 이후에 전매로 취득하신 분들은 계약 날짜, 실거래상에 찍힌 날짜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날짜별로 대출 규제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반 분양자들은 모집 공고일 기준, 최초 분양자들은 모집 공고일 기준, 그리고 전매를 하신 분들은 거래 신고일 기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대출에 관련돼서는 계약 일자 기준의 대출 규제로 소급한다. 물론 지금의 대출 규제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집단 대출을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 입주가 끝나고 나서 1년, 2년 뒤에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훨씬 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 그리고 감정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별로 감정가와 금리는 사전점검 끝난 이후 입주 대략 한 달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사전점검 때는 본인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론 사전점검 때 은행 부스를 섭외해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는 본인이 DSR, DTI, LTV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시고요. 각 은행별로도 금리 한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본점에서 정식 승인이 된 금리와 대출 조건이 아니면 입주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불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각 은행별로 대략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사전점검 때는 대략 10개 은행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카페로 추가되는 은행들은 대략 20개의 은행이 추가돼서 우리 단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출 상품을 승인할 예정인데요. 추후에 어느 정도 금리 상품이 나온다면 건승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금리 비교표를 입주민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 워낙 대단히 단지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건승에서도 그만큼 빨리 정리를 해서 입주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적용 조건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에 대한 조건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소급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합원분들이 처분일자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처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전의 규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시조합원에서 2017년 8월 2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세대들은 굉장히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단은 LTV 60, DTI 배제, DSR 배제. DTI, DSR이 배제된다는 얘기는 소득이 증빙이 안 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LTV 60, 여기 처분 조건을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기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2018년 9월 13일 이전까지, 이때도 처분 일반 분양의 모집 공고 이전이니까 조합원분들만 해당이 되겠죠. 2018년 9월 13일 이전까지 취득을 완료한 조합원분들 세대는 기존 다른 주택, 주택이 없으면 담보대출 없음으로 들어가겠죠. 기존 다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LTV 60, DTI 60, DSR 배제, 그리고 기존 다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처분 조건 없이 LTV 50, DTI 50, 10%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DSR 배제. DSR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완화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분 조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8년 9월 13일 이전까지 취득을 완료하신 조합원 세대들은 기존 주택이 처분 조건을 안 건다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에 들어가는 세대들에 대한 규제인데요. 여기에 일반 분양 모집 공고 2019년 5월 16일에 모집 공고가 있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 중에서 최초로 분양하신 모든 세대들은 이 규제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처분 조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이 있거나 2주택이 있거나 모두 처분 조건을 거셔야 대출이 가능하고요. 무주택 혹은 처분 조건을 거는 전제하에 LTV 60, DTI 50, DSR 70%가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적용된 차주별 DSR 40%는 최초 분양하신 분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죠. DSR 70, 그리고 이금융권에서는 90에서 100% 보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추후에 건승의 섭외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SR 70%로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2020년 3월 2일 이후에는 LTV가 조금 다릅니다. 2020년 3월 2일 이후에 전매로 취득을 하신 분들은 감정가 9억까지는 LTV 50%, 그리고 감정가 9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LTV 30%가 적용이 됩니다. DTI는 50% 그대로고 DSR 70%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감정가가 10억 정도 나왔다. 물론 84 타입은 더 나오겠지만 1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9억까지는 LTV 50, 그러니까 4억 5천 나올 거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LTV 30%, 그러니까 3천만 원 더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해서 4억 5천 플러스 3천만 원, 4억 8천까지 대출 최대 한도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 70%죠. 그래서 2020년 3월 2일 이후부터 계약하신 분들은 DSR 70%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적용이 되냐? DSR 부분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차주별 DSR 1단계, 0단계, 1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 일단 0단계 차주별 DSR이라고 하면 DSR 70%에서 40%로 확 낮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30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차주별 DSR 0단계가 적용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이고 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고 그 세대 중에서 신용대출이 1억이 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11월 30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차주별 DSR 40%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용대출 1억 아니면 그대로 차주별 DSR 70%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후에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지역, 규제지역이라고 하죠. 조정지역에 6억 이상 담보대출 시 DSR 40%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단지는 감정가
6억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무리 작은 단지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무조건 차주별 DSR 40%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훨씬 더 강력한 차주별 DSR 2단계, 3단계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래서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차주별 DSR 40%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주별 DSR 40%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DSR 40%면 다른 담보대출,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연봉의 대략 한 6배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70%, 80%면 2배죠. 연봉의 12배 혹은 14배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기에 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대출 가능한 한도가 쭉쭉 줄어들겠죠. 그래서 LTV는 감정가 대비 50% 적용이 대부분 적용이 되실 거예요. 감정가 대비 50% 혹은 60%에 적용이 된다면 대출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예컨대 10억의 감정가가 나왔다. LTV 60은 6억까지 최대로 가능하다. 그런데 그 대출금을 내가 받을 수 있냐라는 DTI DSR을 산정을 할 텐데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DTI 50, DSR 70%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DSR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출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 세대의 그 기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전환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대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는 디딤돌이 가능한 단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단지 특성답게 등기 완료까지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디딤돌이 후치 승인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금자리 대출은 가능합니다. 투기갈 지역이 아니라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 6억 미만인 경우에는 보금자리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5구 타입, 7사 타입은 공공 분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분양계약서 보시면 맨 끝에 용자금, 주택도시기금이라 그래서 5구 타입인 경우에는 5,500 그리고 7사 타입인 경우에 7,500 부분이 따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대출을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카페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금 대출은 첫 번째로 우리은행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2.8로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기금 대출을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금 대출을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금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기금 대출 플러스 다른 우리은행에서 보금자리나 아니면 다른 우리은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금 대출을 전환하려면 무조건 우리은행만 1, 2순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대략 한 4억, 5억 조금 맥시멈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금 대출이 조금 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은행 상품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대출 이율을 따져볼 때는 기금 대출을 포기하고 다른 은행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끊고 그다음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 대출에서 전환을 할 경우 1순위의 기금 대출 5,500 혹은 7,500을 잡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채권 최고 110%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순위로 물론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대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5,500을 받았지만 채권 최고액 110%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총 대출 한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컨대 550 혹은 750 부분을 다른 은행보다 좀 적게 대출이 실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께서는 기금 대출을 전환하고 우리은행으로 대출을 진행하실지 아니면 기금 대출을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기금 대출 무조건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충분히 내가 대출 상품, 금리
한도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대출 대신에 다른 은행을 선택하겠다 하시면 건승에서 섭외한 아까 말씀드렸죠. 총 20개, 많게는 30개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대출을 그러면 언제쯤 준비를 하면 되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은행 상품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입주 예정하는 날짜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전에 은행 선택하셔서 방문하시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조금 우리 단지의 특이성이 뭐냐면 5,000세대 이상의 초매머드급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한도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하루에 몇 건을 실행할 수 있냐. 맥시멈을 잡아도 뭐 100건, 200건 잡으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실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주 첫날, 둘째 날 대략 10%만 입주를 진행해도 500세대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은행이 있다면 일반 상품이라도 다른 단지보다는 조금 일찍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건승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입주인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금대출, 전환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순위, 2순위를 연계해서 두 가지 상품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조금 빨리 대략 한 달 전부터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승에서는 사전 점검 끝나면 바로 10개, 20개, 30개 은행을 카페를 통해서 바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리 감정가가 확정되는 즉시 확정되는 은행마다 바로바로 계속 리뉴얼을 통해서 카페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분들께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건승해서 다 정리해서 공지를 드릴 텐데 입주가 빠른 세대, 공식 입주 시작일 바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세대들은 그거보다 한 일주일 정도 조금만 더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건승에서 등기대출을 설명드렸던 이지민 사무장입니다. 감사합니다.